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5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에 나와져 있는 글은 모두 다 사실글이에요. 사실글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은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인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팩트만 쭉 나열을 해 놓은 글이죠. 이 앞전에 봤었을 때는 주장,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 형태로 되어져 있는 글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글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야기가 조금 모호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글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쫙쫙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글이 쉽게 읽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빨리빨리 그 어법도 시험에서 나오겠으니까 어법도 좀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 위주로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 이 5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 한번 볼게요. 미국의 음악가 폴 크레스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Mostly self-taught 이러면서 지금 컴마로서 끊기게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스스로 가르쳐지면서, 이거 teach의 pp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르친다가 아니고 스스로 가르쳐지면서, 즉 내가 스스로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독학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동사 ing 나오면 안 되고 스스로 가르쳐져서, 그러니까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없잖아요. 스스로 누구를 가르친다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가르쳐져서, 그러니까 수동의 pp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p는요 품사 자체가 형용사예요. 그리고 위치에서 보면 이게 부사긴 한데요. 아무튼 형용사나 부사인 이 부분을 꾸며주는 것은 부사가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mostly라는 ly를 붙여서 부사를 쓰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생긴 형태는 most라는 게 있는데요. most 대부분, mostly도 대부분, 이런 의미가 되게 비슷한데 most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most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most people 이런 식으로요. most of my friends 이런 식으로 most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얘는 형용사니까. 그런데 여기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는 부사니까 mostly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mostly self-taught 이렇게 시작을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스스로 공부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독학을 하여 폴 크레스톤은 되었습니다. One of the most popular composers가 되었습니다. 자,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 영어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하나 중에 하나,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뭐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뒤에 복수명사 써야 되니까 composers 이렇게 여기에 s가 붙어있는 복수 형태로 나와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20세기 중반에. 자, 20세기라는 것은 2000년일까요? 1900년일까요? 1900년대 이야기를 해요. 지금 21세기라고 하지만 2100년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세기하고 실질적인 연도하고는 100년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1900년 중반, 즉 1950년, 60년 이때쯤에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 conversative musician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한글을 보면 보수적인 음악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onversative 그러면은 대화를 잘하는 대화적인 음악가.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하고요. 그래서 아마 스펠링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이건 학교 책을 좀 실질적으로 잘 봐주시고요. conservative 그러면 보수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컨설버티브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음악가로서, 그러니까 진보적이라서 막 되게 실험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음악의 기초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음악가였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컨설버티브 음악가로서 크레스톤은 주장했습니다. 그의 위대한 영향은, 가장 큰 영향은 뭐였다고? 오래전에 죽은 작곡가들이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이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하고 항상 동일한 상태를 이루죠. 그러니까 그가 받은 가장 큰 영향은 누구였다고요? 오래전에 죽은 작곡가들이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의 홀마크, 특징은 리드미컬한 독창성입니다. 자, 리듬이라는 것은 쿵짝, 쿵쿵짝 이런 거거든요. 이게 리듬이에요. 음악에서. 그것에 굉장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음악의 특징이었다. 자, 할모니칼리 멜로디적으로 보자면, 그 선율적으로 보자면 하모디, 그렇죠. 정확히 한국말로 따지면 이것은 화성학인데요. 화성학적으로 보자면 he might be called, 그는 불려질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미국의 인상파라고 불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인상파라는 것은 굉장히 특징이 강하다라는 건데요. 자, 리듬이 독창적이었고 그 다음에 화성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자, 5번은요. 크레스톤 achieved renown. 크레스톤은 얻었습니다. 유명세를. 자, 뭐뭐 할 때 얻었냐면 그의 교향곡 1번이 땄을 때, 그러니까 뭐 승리했을 때, 얻었을 때 뉴욕 뮤직 크리틱 서클 어워드. 이거 어워드는 상이라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대문자로 나와져 있죠. 상 이름이에요. 뉴욕 뮤직 크리틱스 서클 어워드라는 것을 1941년에 얻었을 때 뭐가요? 그의 교향곡 1번이 이런 상을 얻었을 때, 땄을 때 그는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1941년이요. 1900년대 중반이죠. 자, he had already received. 자, had pp라는 것은요, 과거보다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1941년에 이 상을 얻어서 유명했을 때 그보다 더 전에 크레스톤은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구겐하임 펠로우십을, 그러니까 구겐하임 연구비를 얻었습니다. 1938년에요. 그쵸? 1941년보다 더 전이니까 대과거인 헤드 PP로 써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일어났던 것보다 더 옛날이니까요. 아무튼 그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는 뮤지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능력이 출중했으니까요. 그의 작품은, 자, 월크는요, 일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예술 작품, 그러니까 예술 그러니까는 그림이라든가 미술이나 음악에서는 그의 작품을 일컫는 거죠. 그의 작품은 공연이 되었습니다. widely, 널리 공연이 되었습니다. 작품이 공연되어지는 거니까 역시 BPP 수동태로 쓰는 거고요. 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가 여기 들어가져 있네요. wide 이렇게 하면 안 되고 widely, 그쵸? 널리 공연이 되었습니다. 자, 월드워 2 그러면 2차 대전 aftermath 직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널리 그의 작품은 공연이 되었습니다. But it, 여기서 it은요, 그 작품은 faded, 사라졌습니다. From the concert repertory에서 사라졌습니다. 레퍼토리는 연주 곡목들이죠. 이 사람이 자기 콘서트에서 연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그 시대의 유명한 이 피아니스트들 혹은 뭐 작곡가들의 의해서 콘서트가 되어질 때 이 사람의 작품이 공연이 되어진 적도 있었겠는데 아무튼 그 다른 사람들의 콘서트에서 널리 연주가 되던 이 크레스톤의 작품이 사라졌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뭐와 함께 사라졌냐면 With the rise of academic music, 학문적인 음악의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에는 다른 연주가들의 콘서트에서도 그 사람의 곡목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많이 연주가 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본인의 콘서트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의 콘서트에서도 많이 연주되었던 크레스톤의 작품이 사라졌다. 자, several 그러면 some하고 똑같아서 몇몇 개의 그의 작품들은 were inspired,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works가 복수로 나와져 있는 이게 주어니까요. were 복수형의 동사 쓰고 있는 거죠. was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의 작품들은 감명받았습니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자, 월트 화이트맨이라는 시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아, 크레스톤이 썼었던 곡들은 시인이 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곡이 쓰여졌구나. 그는 죽었습니다. 포웨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미국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포웨이 지역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포웨이는 어디냐면 그 서버브 오브 샌디에고, 샌디에고의 그 외곽에 있는 캘리포니아 포웨이 지역에서 죽었습니다. 내용 위주로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내용 위주의 글이라면 추천할 만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자지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자지라의 삶과 자동기계 인형의 발명. 알자지라는 사람이 삶을 통해서 자동기계 인형을 많이 발명을 했나봐요. 자, 어법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밑에 보시면 형광펜으로 쭉 나와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글은 등장을 하고 있는 게 동사 ing 쓸래 혹은 pp 쓸래,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ing에다가 뭐 be를 붙여서 문장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뭐뭐 하는 중이다. 원래 ing 자체만 보면 뭐뭐 하는 중인, 근데 앞에 비동사까지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 문장이 되는 거고요. pp만 나와져 있으면 뭐뭐 되어진, 수동이죠. 그런데 pp 이렇게 쓰면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문장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ing 슬래 pp 슬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ing는 능동이거든요. 능동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대상이 동작을 직접 한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수동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져 있는 어떤 대상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대상이 동작을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이면 ing를 써주는 거고요. 이 대상이 동작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그 동작을요 pp로 쓰거나 pp가 없는 경우에는 동사에다 ed를 붙여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ing는요 이게 능동이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뭐를 하는 중인. 그리고요 pp는요 뒤에 목적어보다는요 뭐뭐를 되어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뒤에 보면 전치사 명사로 되어져 있는 전명구라든가 투부정사나 아니면 뭐 부사나 아무것도 안 나와져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여기가 수동인 pp가 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동작이 되어지는지 이 판단 근거를 가지셔도 좋고요. 뒤에 봤을 때 목적어 뭐를 하는, 그래서 아 뒤에 목적어가 나와져 있구나, 뭐를 이렇게 명사가, 그러면 앞에 동사 ing를 쓰시면 되고, 뒤에 전명구나 투부정사 부사 혹은 아무것도 안 나와져 있을 때는 앞에 수동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알자지라는 무슬림 스콜러, 학자이고 발명가이고 메카니컬 엔지니어이기도 하고요. 기계공학자이기도 하고 장인 아티센 숙련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네요. 뭐 1100년에서 1200년대에 살았던 알자지라가 되겠죠. 좀 무슬림 그러면 중동 지역이죠, 여러분들. 알자지라도 딱 보면 중동의 이름이에요. 이라크, 이스라엘, 뭐 파키스탄 이런 지역이요. 시리아 이런 지역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He is best known. 그는 현재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뭐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BPP 지금 수동태의 문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뒤에 전치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바로 전치사 명사가 나온다면 앞에는 수동이 되어져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는 라이팅 한 것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Book of Knowledge of Ingenious Mechanical Devices를요 1206년에 썼던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유명합니다. Be known, 이 사람은 알려져 있습니다. For 뭐 때문에인데요. 만약에 to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be known 다음에 올 수 있는 전치사가 세 가지예요. 영어에서는요. be known for는요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be known to는요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것 때문에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be known for가 제일 맞겠죠. 만약에 as를 쓴다면 그 글 쓴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 이 사람이 글 쓴 것과 동일하다라는 게 as잖아요. as의 뜻은 뭐뭐로서, A하고 B하고 대상이 똑같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책이겠습니까? 그쵸? 그는 책으로서 알려져 있다. 말이 안 되죠. 무슨 책을 썼냐면 자, 기계 장치들의 독창적인 그 지식에 관한 책을 1206년에 이렇게 어려운 책을 썼었는데 그것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he is remembered, 그는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였죠. BPP로요. BPP로 쓴다라는 거 반대 개념이면 be 동사 ing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역시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졌으니까 앞에 수동태로 써져 있는 거고요. 그는 또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장치의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다.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이것도 지금 컴마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ing, 여기 pp 쓰면 안 돼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목적어를 담고 있잖아요. 뭐뭐를 포함하여 이렇게요. 그러니까 능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동사 ing를 써줘야 되는 거고 pp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자동장치 디자인으로서 기억되어지고 있는데 뭐를 포함한 자동장치 디자인이냐면 water operated ones, 물로 작동되어지는 것들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시는 거죠. 여기서 ones는 designs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는 them을 쓰시면 안 됩니다. 앞에 말을 받고 있는 대명사이긴 한데요. ones도 대명사고 them도 대명사이긴 한데요. 앞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 나와져 있으면 ones를 씁니다. them은 앞에 꾸미는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 원즈로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뭐 원이 아니고 이건 단수 형태고 원즈는 복수 형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디자인즈 이렇게 복수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받고 있을 때 복수형으로 쓰는 것도 당연하겠죠. 자, most of them 대부분의 그것들은 여기서도 그것들은 뭐냐면 앞에 나온 그 자동장치 디자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m 복수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주어니까 복수형이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형으로 써주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것들은 데코레이티브 하대요. 그러니까 그 데코레이트 그러면 꾸며주는 장식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식적인 화려한 그 사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자동장치 디자인들은요. 또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몇몇 개의 것들은 몇몇 개의 장치 디자인들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실생활 영역에서도 쓰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장식적인 멋진 물품들이었다. 자, 알자지라는 컨스트럭티드 만들었습니다. 핸드워싱 오토메이션을요. 그러니까 손을 씻을 수 있는 자동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first employing 활용을 하여 여기도 역시 나오고 있는 동시 동작인데요. 뭐를 활용하여 손 씻는 장치를 만들었냐면 플러시 메커니즘 수세식 구조를 이용하여 활용하여 이 손 씻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즉 목적어가 나와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능동의 동사 ing 쓰는 거고 pp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수세식 구조를 활용하여 손 씻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용되어지는 이 모던 토일렛 현대 화장실에 사용되어지는 수세식 구조 그러니까 사용되어지는 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pp를 쓰는 것이 맞겠네요. 자,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체 한 문장을 봤을 때 중요한 동사 문장은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이 아니 동사가 하나씩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만이 진정한 동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동사처럼 비동사 ing 여기도 비동사 pp 이렇게 문장처럼 나타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비동사가 또 없는 상태로 동사 ing, pp 이렇게만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문장이 여기 나와져 있으면 안 돼요. 비동사를 넣게 되면 문장이 되는데 그렇게 나와져 있으면 틀리게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학교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ing 쓰고 여기 pp 쓰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 비동사를 걸어줘서 문장처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사는 여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또 다른 동사가 이 문장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그것은요, 이 핸드워싱 오토메이션을 말을 하는 건데요. 손 씻는 장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동화의 특징을 가집니다. 당연하겠죠. 손 씻어주는 자동화 기기니까 자동화의 특성을 가집니다. 뭐 하는 자동화냐면,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자동화 기기예요. 자, 세면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세면대 거기 이제 잠가놓고 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옆에 서 있는 자동화 장치가 있고요. 그 세면대는요, is filled with water 물로서 채워지는 자동화의 물로서 채워지는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지가 직접 서 있는 자동화 기기의 특징을 가집니다. 되셨죠?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하나 튀어나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가짜 동사긴 합니다. 물로써 채워지는 세면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when the user pulls a lever 풀은 당기다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레버 그러면 손잡이인데요. 손잡이를 당긴다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 씻어주는 자동화 기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버를 당기면 water는 is released. release는 방출하다, 그러니까 내뿜는다 이런 뜻인데요. 물이 내뿜어집니다. 그쵸? 레버를 당기면 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내뿜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 기기는요, 다시 채웁니다. 세면대를. 그쵸? 목적어 나와져 있으니까 능동에 이런 동사를 쓰는 거고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is said.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여집니다. 현재 말하여져요. 요새 말하여집니다. to have pp 되었다고. to 동사는요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되는데요. to have pp는요 과거에 뭐뭐 되어졌다라는 것을 과거 형태거든요. to have pp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현재 말하여지는데 과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과거에 뭐뭐 되어졌었다고 말하여집니다.
그래서 to have pp를 쓰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influence, 영향을 준 게 아니고요. 영향을 받은 거니까 be pp까지 같이 들어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과거 형태하고 be pp까지 합쳐져서 과거에 뭐뭐 되어졌다. 뭐뭐 했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졌다. 과거의 수동태의 형태의 to 부정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영향을 받았었다고 말하여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알자지라의 그 고전 오토메이션, 이 자동화 장치들에 의해서 영향이 받아졌다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그 화가이기도 하면서 발명가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예전에 알자지라의 이 자동화 기기 발명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말하여지고 있네요. 자, 알자지라는 appears, 뭐뭐처럼 보입니다. To have been the first inventor. 이것도요, 과거에 뭐뭐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자지라 옛날 사람이니까요. 첫 번째 발명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To display an interest, 흥미를 보여줬었던 발명가처럼 보입니다. in 동사 ing, 뭐뭐함에 있어서 흥미였냐면 human-like machines, 인간처럼 보이는 인간과 같은 기계들을 창조해내는 것에 흥미를 보여줬던 첫 번째 발명가였습니다. For practical purposes, 그러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요. 뭐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냐면 such as, 이게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동사 ing 오는 거죠. An environment for human comfort,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환경을 이용하는 것 같은 실용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인간과 같은 기계들을 창조해내는 것에 흥미를 보여줬던 첫 번째 발명가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되게 길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OX 문제가 이번에는 영어로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한글 해석을 또 참조를 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잔 앤소니, 무슨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수잔 앤소니의 생애. 자, 여기 죄송한데요. 문장이 1번하고 2번하고 원래 얘가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문장으로 선생님이 실수로 떨어뜨려 놨는데요. 이게 다 토탈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은 동사가 몇 개예요? 동사가 하나죠. 그 동사가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뭐뭐뭐뭐뭐뭐는 was 뭐뭐뭐뭐뭐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메리칸 소셜 리포머, 사회적 개혁가이자 리더 아시죠,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이 지도자, 그렇죠? 사회적 개혁가이면서 지도자, 이끄는 사람이죠. of 운동, movement. 여기서 운동은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운동이 아니라 무슨 촛불 혁명 운동, 촛불 시민 운동, 여성 인권 운동, 그런 운동을 나타내는 거죠. Women's suffrage. suffrage는 투표권이에요. 그 투표권이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괄호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글이 친절하게. right to vote. vote는 투표고요. 투표를 할 right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곧 투표권이겠죠. 여성들의 투표권을 위한 운동의 리더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개혁가인 수잔 B. 앤서니는요, 결심되어진 determined pioneer 였습니다. 개혁가, 선구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결심된 개혁가였대요. 여성의 평등, 그리고 다른 사회적 대의를 위한 선구자였습니다. 대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하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큰일의 원인, 이게 대의거든요. 여성의 평등은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은 여성이 많이 평등하지만 남자하고 1850년대 미국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평등하지 않았어요. 평등하면 좋으니까 사회적 대의를 가진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결심된 선구자가 수잔 B. 앤서니였습니다. 되셨죠? 3번 with 엘리자베스 K.D. 스탠턴.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죠. 엘리자베스 K.D.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녀가 1851년에 만났었던 사람인데요. 여기서 그녀는 당연히 스탠턴을 만나요? 말이 안 되죠. 앤서니가 1851년에 만났던 엘리자베스 K.D. 스탠턴과 함께 앤서니는 주요한 오거나이저, 설립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설립하는지는 뒤에 나오거든요. 무슨 단체를 설립하는 거고요. And ideological voice of National Women Suffrage Association. 자, 이념적인 대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요한 설립자이기도 하면서 이념의 대변자였습니다. 뭐의 대변자냐면 국가 여성 투표권 단체. 자, 국가 여성 투표권 단체를 앤서니하고 이 KD 스탠던하고 함께 설립을 했어요. 그 단체의 이념적인 대변자이기도 했습니다. 주요 설립자이기도 하면서요. 그 단체는요, they formed. form은 형성하다, 만들다. they는 누구와 누굴까요? 엘리자베스 케이디 스탠턴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잔 앤서니가 되겠죠? 그 두 여성이 설립했던 단체. 언제요? 1869년에 그 단체의 설립자이자 목소리를 내는 대변인이었습니다. 앤서니는요, lead, 이끌었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룹 오브 women, 여성의 한 그룹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polls. 폴은요, vote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투표. 근데 투표소일 수도 있고요. 투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로체스터 지역의 대문자죠. 뉴욕 로체스터 지역에 1872년에 데리고 갔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을요. 뭐 하기 위해? to test, 시험해 보기 위해 여성들의 투표권을요. 시험해 보기 위해 여성의 투표권은 뭐 밑에 이제 존재했었냐면 under the 14th amendment. 자, 제14차 헌법 개정에 명시가 되었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잔 앤서니가 단체를 차려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됩니다. 라고 사회 운동을 일으키면 그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헌법이 이제 여성들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라는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개정에 따라서 여성들도 그 투표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그 무언가의 상황이 있으면 그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뭐 지금 그 월급이 너무 낮으니까 월급을 높여주세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면,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주장을 한다면 그 법기관에서 헌법기관들이 이 사람들과 또 이 반대 대척점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그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시다. 지금 월급이 정말로 낮으니까 시급을 좀 높입시다. 라고 하면서 헌법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최저 시급 기준은 현재 5,000원에서 뭐 10,000원으로 올린다라고 헌법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시급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헌법 개정이거든요. 헌법 개정 당연하죠. 헌법이 개정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요, 이러한 개정을 어멘드먼트라고 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리고 제14차 헌법 개정. 1872년에 14차 헌법 개정에는 이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한 무리의 여성을 데리고 투표 장소로 행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헌법 개정, 헌법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나와져 있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그 성숙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최저시급을 이제 10,000원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장에 따라서는 어떤 꼼수를 사용하거나 해서 10,000원을 다 안 지급하고 뭐 조금 깎아서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뭐 한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고 3개월이 지나면 헌법에 명시한 뭐 10,000원을 다 줄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한 무리의 여성들을 데리고 이제 투표를 하려고 갔는데 her arrest, 그녀가 체포되었고요, 재판되었고 판결이 되었대요.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That she refused to pay, 그녀가 돈 내는 것을 거부했었던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뭐 소란을 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체포되고 재판되고 벌금의 판결을 받았대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은 became a 모델이 되었습니다. For other suffrage protest. 프로테스트는 이제 데모, 들고 일어남, 사회적인 그 반항. 자, 아도 다음에는 이제 복수 명사를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또 하나의 사회 그 프로테스트 대항자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주는 그러한 투표권을 달라고 사회운동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형태가 모델이 되었으니까요. 자, 비록 그녀는 살지 못했지만 gain the vote. 그 투표권을 여성들이 얻는 것을 볼 때까지 살지는 못했지만 앤서니의 single-minded advocacy, 그러니까는 하나로 집중되어진 하나의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마음을 이쪽에다밖에 안 쏟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 뭐에 대해서요? Equal justice for women, 여성들의 동등한 정의에 대한 그녀의 지지는 has been credited, 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공이 주어졌냐면 with helping to win social and political gains,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얻음을 도와주는 것에 그녀의 공이 주어졌습니다. 공이 주어진다라는 거 뭔지 아시죠? 나중에는 이제 성공을 하게 되죠. 미국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서 이제 투표권이나 그 여성들의 평등함이 많이 향상이 되잖아요. 현 시대에 와서. 그럼 이 공이 누구에게 있냐? 앤소니에게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좀 정확하게 보면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뭐의 얻음이었냐면 for women and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얻음, 그리고 launching women's movement, 여성의 운동의 시작, 뭐 여성 운동권의 시작이겠죠. In the 20th century, 1900년대의 여성 인권 운동의 시작에서 큰 어떤 뭐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얻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공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그녀의 이런 예전의 운동이 있음으로 해서 19세기에도 계속해서 여성 운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21세기 살아보면 미국에는 지금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성적으로 평등하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한글로서 역시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국가대표팀 문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팀 문양들이 다 있어요. 한국에서도요, 이게 만약에 축구 대표팀 같은 거 보면은 가슴팍에 호랑이가 공차는 문양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그 특별한 문양을 가지고 있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육인 그 국가대표팀 운동선수들이 착용을 하는 그 문양이 있는데 그 문양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문양을 이해하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배경 지식은요. 남아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백인이겠어요? 아니면 피부색이 검은 사람일까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아프리카인은요. 근데 이런 적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은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예전에 서양 나라들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많이 거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 살았을 확률도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해방이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이상 서양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아프리카 지역들을 가보면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많아요. 백인들도. 그리고 영어를 되게 많이 쓰고요. 희한하게. 그 원주민의 토속 언어 말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제 그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후손들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백인들이요. 영어를 쓰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 해방이 된 직후에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면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었을까요? 흑인하고 그 백인들 중에서. 당연히 백인들이겠죠. 그럼 해방이 되고 나서도 더 이상 직접적인 그 서양의 통치를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계속해서 유리하게 남아 있었을까요? 그 서양의 그 자손들인 백인들에게 좀 유리한 형태로 많이 남아져 있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 그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축구 국가대표팀 이런 거 쳐봐도요, 구성원들이 보면은 흑인 반이고 백인 반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그 배경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운동 국가대표팀 그러면 다 흑인만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인들도 지금 떠올리셔야 돼요. 왜 백인이 있지? 지금 말씀드렸죠. 그 식민지 시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남아져 있는 거죠. 스프링복이 그 엠블럼은 문양인데요. 스프링복 엠블럼은 was worn, 입어졌습니다. 자, 그 영어권에서는 몸에다 붙이는 행위를 다 wear, 입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문양을요, 가슴팍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체육복에. 그래서 입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네요. 자, 스프링복 엠블럼은 입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입어지냐면 사우스 아프리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가적인 스포츠 팀들에 의해서 입어집니다. Throughout mos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는 1900년대라고 말씀드렸어요. 2000년대 말하는 거 아닙니다. 1900년대의 대부분의 그때 내내 그 국가대표 스포츠 팀에 의해서 입어지는 문양이었다. 이거는 실제로도 존재하는 문양이니까 여러분들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스프링복 이 스펠링으로만 쳐봐도 어떠한 형태의 문양인지 나올 겁니다. 보면은 노루가 이렇게 노루가 점프하는 모습을 담은 형상화한 그림이거든요. 이 문양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 문양은요, continues to be worn, 계속해서 입어졌습니다. 그 남아공 국가의 럭비 팀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입어지고 있습니다. 럭비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은데 공이 이렇게 아몬드 같이 생긴 공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스포츠에서 오늘날에도 입어집니다. 그리고 known universally as the springbok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 문양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문양은 안다가 아니고 문양은 알려져 있다. 뒤에 부사가 나오죠. 그러면 PP 써야 된다고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뭐로 알려진. 그러니까 universally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부사가 지금 형용사인 PP를 꾸며주고 있네요. 부사 써야 돼요. universal이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뭐로서 알려져요? 스프링복이라고 알려진 그 문양을 오늘날에도 럭비팀은 입고 있습니다. 자, the designation began. designation 그러면 할당이거든요.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 디자인은 아니죠. designation으로 나오고 있고요. designation은 할당이라는 말입니다. 할당은 내가 누구에게 준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디자인으로 그냥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용상 디자인으로 보셔도 되고, 이 팀에게 이 문양이 할당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무튼 그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팀에 이 문양이 할당된 거 아니면 이 디자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여기는 디자인이 아니고 데지그네이션 할당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on South Africa First Rugby Tour에서 첫 번째 할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럭비 팀이 어디로 투어를 떠나냐면 브리티시 아이슬스. 이거는 아일랜드들을 줄인 약자인 거고요. 영연방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은요, 영국도 이렇게 있고요. 정말 영국, 그 옆에 이제 뭐 아일랜드 이런 데도 있고 웨일즈도 있고요. 에딘버라를 수도로 한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웨일즈, 아일랜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국가가 더 있어요. 이런 이 네 개 나라들을 다 합쳐서 영연방 국가라고 하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브리티시 아이슬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영연방 국가로 사우스 아프리카 럭비 팀이 떠났을 때 그 엠블렘이 럭비 팀에게 왔습니다. 그때 할당이 이루어졌습니다. 1906년에 말이죠. 그 캡틴인 그 남아공 국가대표 팀의 주장인 폴 루스는 만들었습니다. 코인, 더 털m, 용어를 만들었어요. 무슨 용어일까요? 그 엠블럼의 제목인 스프링복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To prevent 뭐뭐를 예방하기 위해, 뭐뭐를 못하게 하기 위해, 브리티시 프레스, 영국 언론이 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from inventing, 만들어내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를, 여기서 하나는요, 텀이 되는 겁니다. 텀이 무슨 뜻일까요? 얘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엠블렘이 이름이 없었을 텐데 영국 언론이 지금 이 남아공 국가대표팀이 영국에 지금 럭비를 하러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영국에 있는 거고요. 영국 언론이 그들이 입고 있는 엠블렘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 그 럭비팀 대표가 이름을 만들었다고요. 뭐라고요? 스프링복이라고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남아공 팀을 위해서요. 네, 그래서 themselves를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누가 만드는 거냐면 영국 언론이 그들을 위해서, 즉 남아공 팀을 위해서 그 이름 하나를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뭐 여기서 themselves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쵸? 자, 문법적으로 이런 것도 있죠. prevent, keep, stop A from 동사 ing. A가 동사를 못하도록 하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져 있죠. prevent, British, pressed from 동사 ing.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구조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906년에 스프링복스는요, were highly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high는 높이 이런 말이죠. 하이리는요 꽤나 부사죠. 자, winning nearly all their matches. 그들의 대부분의 경기를 이기면서 여기도 목적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능동의 동사 ing인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동시 동작이기도 합니다. 포함하여 웨일즈를 포함하여 웨일즈를 포함한 매치가 되는 거죠. 웨일즈를 포함한 경기. 웨일즈는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웨일즈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 탑,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영연방 국가의 네이션 팀이었습니다.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웨일즈가 그 당시에 럭비를 되게 잘했었는데 영연방 국가에서 그 팀을 포함한 경기를 다 이기면서 스프링복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공 국가대표팀이 럭비 경기를 많이 이겼고 그때 스프링복을 가슴팍에 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유명해졌다, 성공적이었다라는 거겠죠. Thereafter, 그 이후에 사우스 아프리카의 내셔널 스포팅 팀은 입었습니다. 그 엠블럼을요 1900년대까지 계속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자, the 스프링복 엠블럼은요 proves to be highly divisive 였습니다. 자, prove to 그러면은 무엇으로 판명되다라는 거거든요. prove to 부정사 쓰면 무엇으로 밝혀지다, 판명나다. 꽤나 divisive. divide라는 동사 아세요? divide 그럼 나누다거든요. division 그러면 나눔, 나눗셈. 자, 아무튼 divisive 그러면 나눠지는 거고, 나눠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거니까는 불화라는 뜻도 되거든요. 불협화음, 불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꽤나 그 불화라는 것으로 판명 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as nation sporting teams were limited to the white minority population until the 1980s. 뭐 럭비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이긴 한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불협화음, 그러니까 뭔가 그 나누는 것의 상징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뭐뭐였기 때문에 그 남아공 국가대표의 스포칭 팀은요 were limited to 뭐뭐에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백인 소수 국민들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백인 소수 국민만이, 그러니까 백인들만이 사회 제도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좀 그 많이 이점이 되어져 있는 거죠. 좋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남아공 국가대표의 스포칭 팀은요 백인들만 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당연히 가슴팍에 이 스프링복 엠블럼을 달고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누가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흑인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엠블럼 자체는요 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불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for white South African, 백인들 사우스 아프리칸들에게 그 스프링복 엠블럼은요 상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그리고 국가 스포츠의 힘의 상징이긴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인들에게만 이게 좋은 상징이었다. 누구들은 아니고요. 흑인들은 아니고요. 흑인들에게는 뭐 에휴, 저 백인들만 지금 뭐 잘났네. 우리는 차별받고 있네. 자, 이런 거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한글 해석 되어져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서 OX 문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원여고 지금 그 시험 범위는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18강에 하나의 지문이 나와져 있죠. 이 18강 하나의 지문은 꽤나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끊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